왜 비트코인만 더 찍어낼 수 없는 겁니까? 달러는 필요하면 찍습니다. 원화도 찍습니다. 금도 더 캐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아무리 수요가 폭발해도 절대로 2100만 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오늘은 감정 말고 경제하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출렁이는지 그 답은 공급과 수요 딱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먼저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이건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부터 코드에 박아놓은 숫자입니다.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연준 의장이 와도 세계 최고 해커가 와도 못 바꿉니다. 지금 현재요. 이 2100만 개 중에서 93% 이상이 이미 채굴을 씁니다. 남은 건 약 7%뿐입니다. 그리고 이 7%마저도요. 2140년까지 아주 천천히 조금씩만 풀립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2배로 뛰면요. 광산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수지가 안 맞던 광산도 다시 가동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납니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셰일 오일 업체들이 뛰어듭니다. 휴면 시추정도 다시 돌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요. 가격이 2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채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10분마다 일정량만 풀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면요. 난이도가 올라가서 결국 같은 양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출렁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09년 처음 나왔을 때는요. 블록 하나 채굴하면 50개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 25개를 줄었고요. 2016년에 12.5개, 2020년에 6.25개, 그리고 2024년 4월에 다시 반으로 줄어서 지금은 블록 하나 채굴해도 3.125개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그대로면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이후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요. 2017년 말에 2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요. 2011년에 6만 7천 달러까지 갔습니다. 반감기 이후 대략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격이 정점을 찍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이 왜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았습니까?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녹슬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희소합니다. 2100만 개로 고정입니다. 아무나 못 만듭니다.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라 영원히 보존됩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휴대성입니다. 금 1억 원어치를 들고 해외로 나가보세요. 공항에서 잡힙니다. 비트코인요.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보낼 수 있습니다. 분할성도 그렇습니다. 금을 0.0001g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는 뭐가 다른가? 결정적 차이는요. 누가 공급량을 결정하느냐입니다. 달러는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결정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요. 돈을 찍어서 풉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화폐 공급량을 약 4배로 늘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당신이 2000년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 100달러의 구매력이 지금은 4분의 1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비트코인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연준 의장이 와서 비트코인 더 찍으라고 해도 못 찍습니다. 코드에 박혀 있으니까요.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겁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요.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샀습니다. 규정상 거래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ETF가 열리면서 이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블랙룰의 비트코인 ETF 하나에만요. 2024년 한 해 동안 380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희소성이 있고 기관까지 들어왔는데요.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출렁이는 겁니까? 하루에 10% 떨어졌다가 다음날 16% 오르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수요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요. 수요 곡선이 조금만 이동해도 가격이 크게 뛰어옵니다. 금도 원래 변동성이 있습니다. 원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이나 원유는요. 가격이 오르면 결국 공급이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은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출렁인 겁니다. 거기다 비트코인 시장은요. 아직 금이나 주식 시장에 비하면 작습니다. 큰 손 하나가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요.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희소하니까 인플레이션에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항상 올랐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실제로 화폐로 쓸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수수료가 비쌀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출렁이는데 물건값을 비트코인으로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에너지 소비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은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는 거죠. 공급은 2100만 개로 고정입니다. 4년마다 새로 풀리는 양은 절반씩 줄어듭니다. 이 구조 위에서 수요가 출렁이면요. 가격도 출렁입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말지는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그 경제학은 알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이 될 거라고 보나요? 아니면 결국 거품이라고 보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